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좋은 중고차 그룹의 시리즈, 오늘은 제가 타고 있는 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F10 520D이고요 2011년식 9월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물론 이제 제가 출고한 차량은 아니고 누군가가 출고를 했고, 제가 이 차를 2년 전에 구입했죠. 그러니까 2017년도 9월 달에 제가 이 차를 매입해서 두 번째 차주입니다. 제가 매입했을 당시에 이 차는 그러니까 1인 소유 차량이었고요. 현금으로 2,750만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당시에 이 차는 보험 처리 내역은 전혀 없었고요. 성능 기록부상 외판 교환 없고 뼈다구 이상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보험 이력은 그냥 완전히 깨끗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건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차량은 그래도 좀 신뢰할 수 있었던 건 이제 N카 직영에서 구입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N카 직영이 없어지고 K카가 됐죠. SK가 이제 N카 직영을 그냥 매도해 버렸고 이름만 SK고,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를 샀을 때 2년 전에 그때가 이제 딱 N카 직영의 마지막 시절인데 천안 지점에 가서 매입을 했고요.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차를 이제 계속 온라인으로 골랐고, 평일날은 이제 제가 천안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계약금을 걸면 자기가 매물을 내리겠다. 그래서 계약금을 걸었고요. 혹시나 구입을 하지 않으면 뭐 계약금 돌려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N카 직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회사 같은 좀 마인드인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걸었고, 가서 이제 물건을 천안에 가서 확인하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차량은 아무 문제 없이 너무너무 잘 타고 있는 차량이고, 이 차는 현 시점에서 지금 2011년식이니까 지금 2019년도 시점에 이미 8년이 지난 차량입니다. 잔존 가치는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키로수는 지금 16만 5천 킬로 정도 됐고요. 16만 킬로라고 하면 사실 중고차 시장에서 누가 이 차를 제 돈 주고 살까요? 일단은 이 차는 특징적인 게,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이제 PPF 필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요런 데도 시공이 돼 있습니다. 요런 데도 보면 이렇게 손톱으로 긁을 수 있는 위치라서 요런 데를 시공하는 것 같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차를 뭐 엄청나게 아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차를 출고해서 무슨 뭐 생활보호 패키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만 봐도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차를 아껴서 탔을까. 자동차 휠이 굉장히 가성비 좋게 자동차의 소위 얘기하는 뽀대를 높여줄 수 있는 거긴 한데, 이 휠은 520D 깡통 휠이 아니고요. 이 차주가 아마도 교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사제 휠로 갈지 않고, 너무 이제 양카 같은 뭐 19인치나 20인치 어울리지 않는 거 달지 않고, 적절하게 굉장히 순정스럽게 이렇게 딱 교환해 놓은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 차주는 좀 양카같이 튜닝은 하진 않고 굉장히 순정스럽게 단정하게 소소하게 튜닝을 한 게 좀 특징입니다. 사실은 너무 단정하게만 하진 않았는데, 이 차주가 이제 보시면은 이쪽 앞에 그릴을 약간 무광 검은색 그릴로 갈았었어요. 약간 M 시리즈 보면 이제 무광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좀 이 차에 너무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이 차가 딱 봐도 무슨 520인데 약간 무광에 검은 그릴이 돼 있으니까 너무 양카 같아서 이거를 제가 교환했습니다. 그 중고나라에서 뭐 3만 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구입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손으로 잡고 그냥 미친 듯이 잡아 뜯으면 이 안에 뭐 부서지는 소리 나면서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갖다 끼면 됩니다. 그럼 부서진 자국이 이 밑에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손 넣어서 빼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뭐 그런 식으로 교환하고 나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냥 단정한 순정 상태가 됐죠. 사실 튜닝의 궁극은 순정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결국 순정이 제일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 차주가 했던 것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원격 시동기 같은 거를 좀 설치를 해놨어요. 수입차 같은 거에 그런 거 다는 사람 잘 없는데, 이 차주가 좀 그런 걸 해놔서 무슨 요런 데다가 뭐 이렇게 뭐를 누르면은 차키도 열리고, 그러니까 차키를 안 갖고 다녀도 되고 뭐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놨는데, 시동계통에 선 건드리고 뭐 이런 거 선 따고 이런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다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원래 순정으로 받았던 키 2개 중에 하나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원격 시동기를 걸면서 키 하나는 뭔가 순정의 회로를 탈거하고 애프터마켓 회로가 그 안에 심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 하나가 죽어서 이 차는 살 때는 키가 2개였는데 지금은 키가 1개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 차는 이제 전기형 모델의 특징은 LED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HID라서 나쁜 것 같지만 사실 HID도 밝아서 되게 좋습니다. 요즘에 제가 타고 있는 차는 F10 후기형 모델을 타고 있어서 LED 모델을 타고 있는데, 사실 운전하면서 보면 LED가 더 좋은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고요. 외관에서 볼 때 뽀대는 LED가 더 좋은데, 운전하면서의 느낌은 사실 HID랑 LED랑 아무런 차이를 모르겠고, 오히려 하이빔을 킬 때는 HID가 훨씬 더 밝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HID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전력 소모가 좀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게 튜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주가 튜닝을 되게 순정스럽게 예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별거 아닌데, 이게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예쁘게 돼놨거든요. 이렇게 양카 같지 않고 되게 순정스럽게. 이렇게 보시면 매트도 이렇게 갈아놨는데, 이 매트가
약간 먼지가 바닥으로 쭉 들어가는 이렇게 코일 같은 매트거든요. 별건 아닌데 이런 것까지 되게 다 갈아놓고 쓸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썼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메탈 재질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메탈이 아니고 그냥 시트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시트지 붙이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장재 다 떼가지고 그런 업체 가서 그냥 다 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트지를 붙여놓은 건데 이게 얼핏 보면 되게 금속처럼 돼 있죠. 저쪽에도 보면. 그러니까 실내가 원래 이렇게 약간 우드 같은 걸로 돼 있으면 되게 낡아 보이는데 되게 금속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쁘게 돼 있는데 알고 보면 그냥 시트지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 차주는 저 안에 저런 걸 무슨 간접 조명 같은 거, 앰비언트 라이트라 그러나? 뒤쪽에 보면 저런 조명 있잖아요. 저런 거를 제 생각에 저거 튜닝한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순정 상태로 이게 있을 것 같지 않고 2011년식이니까 저 당시만 해도 저런 거 달려있는 차가 별로 흔치 않을 것 같은데 게다가 이게 거의 깡통급인데 저런 것까지 튜닝을 해놨습니다. 이게 보시면 되게 잘 해놨죠.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놔서 지금은 이제 좀 밝아서 예쁘지 않지만 밤에 보면 은근히 되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차주가 굉장히 차를 소소하게 아꼈다. 이 밑에도 무슨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을 M 저런 걸 붙여놨는데 사실 뭐 저런 걸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차주는 좀 M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던 차주인 것 같긴 해요. 실내가 이렇게 예쁘게 돼 있죠. 저 조명이 되게 예쁩니다. 저런 거를 조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저걸 누르면 조수석 시트를 젖히거나 뭐 뒤로 밀거나 할 수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애프터마켓에서 저 버튼을 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 거의 깡통차라서 아마 없을 텐데 저런 것도 튜닝을 해놨습니다. 저런 거를 굳이 왜 하는지는 저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구형 F10 바디들의 특징인데 약간 사용 노화에 의해서 이 위쪽이 약간 어두컴컴하고 뿌얘진다. 그래서 조금 차가 약간 낡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요 밑에 HID 요거는 아주 하얗고 예쁘고 좋은데 다 좋은데 차가 이렇게 낡아 보이지 않고 깨끗하고 좋은데 요 위에가 조금 어두컴컴해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뭐 차 가격을 생각하면 뭐 그렇게 아쉬울 건 없죠. 이 차의 타이어는요 처음에 구입했을 때 미쉐린의 MXM4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차주는 굉장히 비싼 타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사실 그렇게 비싼 타이어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이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V2 컨셉트라는 거고요. 패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어를 좀 돌려야 돼서. 이 타이어는 4계절 타이어입니다. 4계절 타이어 치고는 조금 되게 좀 컨티뉴어스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어는 약간 좀 4계절 타이어 치고는 좀 고속주행에 특화를 둔 타이어입니다. 분명히 여름 타이어, 그립용 타이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레드웨어가 500이죠. 사실 자동차에 그 타이어가 얼마나 그립 성향인지 이코노미 성향인지를 쉽게 아는 방법은 트레드웨어를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회사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트레드웨어가 이렇게 500단위로 높으면 그립용 타이어가 절대 아닙니다. 그립은 포기하고 이코노미, 마일리지가 긴 타이어입니다. 사실 제가 뭐 이 차 갖고 드리프트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레이싱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차가 휠스핀 나는 차도 아니니까 그냥 굉장히 이코노미 성향의 타이어를 구입했다고 보면 되죠. 4계절 타이어면서 M 플러스 S니까 4계절 타이어인데 약간 좀 고속 성향이죠.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패턴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속도 지수를 보면 조금 그 한계 속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속 주행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타이어입니다. 가장 좋은 타이어는 본인 용도에 맞는 타이어입니다. 뭐 브리지스톤이 좋은 거냐, 미쉐린이 좋은 거냐, 뭐 피제로가 좋은 거냐 이런 게 아니고 본인 용도에 맞는 타이어가 좋은 거예요. 저는 그냥 뭐 4계절 용도 타이어를 쓰는 게 굉장히 두루두루 저한테 맞아서 쓰는 거고 사실 저는 이제 겨울 타이어를 잘 쓰지 않는데 쓰지 않는 이유는 가장 안전에 중요한 거는 속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눈이 오거나 빙판인 상황에서는 운행을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윈터 타이어를 껴도 사륜 할배에다가 윈터 타이어를 껴도 어차피 마찰 계수가 존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만한 안전 장치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장치들이지 그렇게 믿을 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눈이 오거나 빙판 끼를 때는 차량 운행을 무조건 안 한다는 주의지 뭐 그런 장치들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어쨌든 저는 그렇고요. 그냥 4계절 타이어를 끼고 윈터 타이어는 보통 구입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 탑싱크 700FHD라는 모델이고요. 사실 약간 인터넷에서 가성비로 엄청 유명했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전 차주가 이걸 썼던 건 아니고 블랙박스는 제가 교환을 했어요. 2년째 쓰고 있는데 현재 잘 쓰고 있습니다. 화질도 괜찮고요. 상시 녹화는 제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오디오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 차주가 오디오를 튜닝을 해놨는데 오디오 튜닝을 대단히 잘 해놨어요. 이 차의 오디오는 제가 한번 해부해보고 싶은데 순정처럼 묻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묻어놨어요. 분명히 스피커, 미드 스피커랑 트위터 교환했고 앰프를 저쪽 트렁크에 보면 심어놨는데 굉장히 소리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과하지 않고 굉장히 밸런스 좋게 잘 해놨는데, 제가 오디오에 좀 조예가 있는데 이 차는 오디오를 참 잘 해놨습니다. 근데 이 전 차주가 굉장히 오디오에 음악에 관심이 많은 차주였던 건 제가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런 게 아주 특징이라서 사실 중고차를 샀는데 오디오가 튜닝이 잘 돼 있으면 완전 개꿀이죠. 사실 그런 점은 참 좋았고, 이 차는 그러니까 중고차로서는 정말 너무 운이 좋았던 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 이제 이 차가 약간 물피도주 사건을 한번 당했는데, 누가 이제 후방 추돌을 한번 하고 갔어요. 뒤를 탁 받고 가서 이쪽 뒤에 보면 여기 한번 깨졌죠. 그래서 여기 라이트가 깨져 있는데 고치기가 귀찮아서 사실은 좀 안 고치고 있습니다. 그냥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 약간 범퍼가 살짝 밀려서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약간 모서리가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뭐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타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두서가 없는데, 이 차는 후륜 차량이고 엑스드라이브는 아니고요. 후륜 차량이다 보니까 뒷타이어가 먼저 답니다. 주행 패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감속보다는 고속도로 주행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속만 많았기 때문에 이제 뒷타이어가 먼저 달았던 것 같고요. 구동축에 동력이 주로 많이 갔으니까. 시내 주행이 많다면 제동도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앞타이어, 뒷타이어가 좀 비슷하게 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주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전륜인 차량들은 전륜이 구동이고 전륜이 제동 비율이 높으니까 아마 앞바퀴가 보통은 먼저 달 텐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뒷타이어가 무조건 먼저 닳기는 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 전기형 모델은요, 계기판이 이렇게 아날로그로 돼 있거든요. 근데 후기형은 약간 디지털처럼 살짝 돼 있는데 요게 더 예쁩니다. 요게 전형적인 BMW의 약간 주황 색깔의 이런 아날로그인데 옛날 차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보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계기판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차를 한 대를 더 샀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압수해 가서 타고 있고요. 제가 너무 정들여서 지금 잘 타고 있는데 저희 아빠가 이 차를 가져갔어요. 자기가 타겠다고. 어쨌든 저희 집에 있는 차니까, 아버지가 타는 차니까 계속 컨텐츠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차는 컨텐츠에서 앞으로 계속 좀 보여드릴 거고, 실제로 이 차가 지금 시세로, 중고차 시세로 2천만 원도 안 하는 차인데,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를 2011년식 16만 킬로 뛴 BMW를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서 과연 살 가치가 있냐, 관리가 잘 됐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는 이 차를 놓고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차를 타보면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내가 이번 생에 이보다 더 좋은 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 너무 좋아서 굳이 이보다 더 좋은 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제가 다음에 다른 차를 산다면 자신이 없어요. 예를 들면 벤츠 뭐 E클래스나 뭐 이런 걸 산다고 치면 왠지 그거 샀다가 실망스러우면 어떻게 할까? 막 새 거 막 7천만 원, 8천만 원 다 주고 샀는데 너무 실망스러우면 어떻게 할까? 그냥 나는 BMW 5 시리즈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이거보다 더 안 좋아도 되니까 난 이거면 너무 만족해. 약간 그런 정도로 만족도가 너무 높고요. 왜 그런지는 또 할 얘기가 또 많은데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지금 좀 미치겠는데, 주행을 해볼 때 고속도로에 나가보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이제 요 다음으로 구입한 차가 이제 F10 520D의 후기형 B47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엑스드라이브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차인데 파워트레인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B47 엔진, 후기형 엔진이 들어가 있고 4기통 2.0 디젤인데 한 세대 다음 거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고 주행 질감이 좀 많이 달라요. 엑스드라이브라서. 과연 1,900만 원짜리 16만 킬로 뛴 BMW F10 520D 8년 된 거, 이 차를 돈 주고 살 가치가 있냐, 살 가치가 있냐,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고, 물론 차를 좀 잘 골라야겠죠. 그러니까 뼈 따고 먹지 않은 차, 그걸 사서 뭐 누유도 있고 이런 건 여러분이 좀 고쳐야 되긴 해요. 좀 고쳐야 되고, 고치는데 비용도 좀 들고 할 텐데, 이 차는 뭐 도장도 되게 깨끗해요. 지금 보면 너무너무 깨끗하죠. 저는 세차를 잘 안 해요. 세차 자체를 안 하고, 세차는 그냥 비 오면 세차가 되는 정도, 가끔씩 이제 너무 더러울 때 기계 세차 들어가는 정도, 뭐 손세차 이런 걸 안 해요. 저는 사실 좀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아까워서 손세차를 좀 안 하는데, 그냥 너무 도장도 깨끗하고 차 상태도 너무 좋고, 달려보면 주행 질감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고속도로 달리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연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때려 밟아도 이 차는 연비가 떨어지지 않아요. BMW는 2011년도에 어떻게 이런 차를 만들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제가 BMW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이거 이제 본네트를 열어보면요, 휠하우스 앞바퀴의 축이 이쪽에 있고 엔진이 굉장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 실제로 N47 엔진은 이 커버가 커서 그렇고 엔진은 거의 여기까지, 벨트가 여기까지고 실제로 엔진은 거의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 그냥 완전히 여기까지 쑥 들어가 있어요. 쑥 들어가 있어서
이 BMW는 굉장히 요게 아주 독특합니다. 요런 게 독특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나 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점에 갔을 때 이 음식점이 좋은 음식점인가 깨끗한 음식점인가를 볼 때 주방이 오픈되어 있는가를 보거든요. 주방을 막 가려놓은 음식점은 보나마나 지저분한 음식점이고, 주방이 오픈되어 있는 음식점은 보나마나 깨끗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역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개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도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일개 자동차 회사가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BMW는 보면 엔진을 정말 미친 듯이 최대한 밀어넣거든요. 이건 정말 그냥 지킬 걸 딱 지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킬 걸 지키는, 저 하나를 보면 이 회사는 다른 걸 어떻게 만들었을지 안 봐도 거의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이 회사는 그냥 다른 거는 안 봐도 뻔하겠다. 무게를 최대한 5대5 밸런스로 맞추고, 요잉축에 대한 유리함을 갖기 위해서 무게를 최대한 중간으로 모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이런 특성. 물론 이거는 이제 좀 그냥 일반 세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절충을 한 모델이지만, 그런 절충을 한 모델이면서도 좀 지킬 걸 지킨 것 같은 모델. 이런 걸 보면 참 BMW는 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사실은. 잠깐 자,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긴 영상을 혹시 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차 갖고도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질 거고, 요 차 말고 한 대가 지금 더 있어요. 제가 타고 있는 차인데, 이 후기형 F10 520D X드라이브 럭셔리 모델인데, 그 차는 이제 X드라이브인데, 저는 사실 그 차를 타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드라이브에 대한 완전 반감이 너무 생겼어요. 저는 원래 X드라이브를 안 좋아했는데 타보니까 역시나 그 차를 오래 타다 한 달 동안 타다가 이 차로 와보니까 역시나 후륜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일상적인 주행에서.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따로 영상에서 할 거고, 물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할 말이 아주 많지만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